환자분이 석 달 쓴 칫솔을 가져오시고 6개월 쓴 칫솔을 가져오시면 그 칫솔을 먼저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겠죠. 자, 칫솔 오늘 남들이 쓰던 칫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칫솔은 언제 바꾸는 게 좋은가? 뭐 칫솔 털이 벌어지면 바꿔야 되겠죠. 근데 칫솔 털이 벌어지는 건 얼마만큼 벌어지면 바꾸는 건가? 이게 참 애매하죠. 그죠? 0.5mm 정도가 중심축에서 벗어나면 바꾸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쓰던 칫솔을 이렇게 탁탁 털어가지고 잘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럼 마르겠죠. 그 마르면 변형된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말라있는 칫솔을 손으로 이렇게 좀 훑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훑어서,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손으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예. 요 놈이 털이 다 펴지게 이렇게 좀 펴봐야 돼요. 예. 치과에서는 이걸 바람을 불어서 바짝 말립니다. 예. 그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 칫솔 털이 어떻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칫솔질하고 그대로 놔뒀던 게 바짝 마른 다음에 보면 칫솔 털이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털어가지고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똑바로 봤는데 플라스틱이 안 보이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 벌어지면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죠? 양옆에 플라스틱이 안 보이면 바꾸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통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칫솔 털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끝부분이 요만큼만 벌어지면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질 때까지 쓰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이 요만큼만 벌어졌을 때 얼마만큼 시기가 지났어야 되느냐? 한 석 달 지났을 때 끝부분이 정말 조금만 벌어져서 야, 이거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바꿔? 요런 생각이 들 때 바꾸시는 게 맞아요. 가끔 이제 칫솔 업체나 이런 데서는 위생을 위해서 매달 바꾸세요. 뭐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많이 팔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칫솔 털이 안 벌어지면 오랫동안 안 바꾸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보통 뭐 위생상의 문제나 뭐 지겨운 것도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칫솔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칫솔을 바꿀 때 칫솔이 변형이 일어나서 바꾸는 게 아니고 시기가 3개월쯤 됐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뭘 닦는다고 그랬냐면 세균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힘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힘이 하나도 필요 없는 채로 칫솔질을 한다면, 여기 제 영상 채널에 SOOD라고 하는 칫솔질 방법이 있죠. 그 방법대로 정말로 충실히 잘 따라서 하시면 6개월 동안 칫솔 털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1번, 칫솔 값이 적게 들죠. 그죠? 돈 적게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플라스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 오염도 우리가 줄일 수 있어요. 옆에 플라스틱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이걸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줘서 문질렀는지가 뒤로 칫솔털이 다 빠져나온 게 보여요.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미친 듯이 문지르신 분입니다. 자, 옆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칫솔털 벌어진 게 이렇게 되면 혹시 보이십니까? 네. 정말로 털이 완전히 양쪽 옆으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분의 칫솔질은 어땠을까요? 이걸 제가 입에다 넣을 순 없죠. 저분은 보통 칫솔을 이렇게 움켜잡는 분입니다. 그렇죠? 움켜잡고 어떻게 닦아요? 손을 딱 올려놓고 아니면 이렇게 딱 잡고, 예,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닦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닦으시면 칫솔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벌어집니다. 칫솔털이 만약에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야, 내가 힘줘서 닦는데 내가 쓰고 있는 칫솔은 지금 3개월째 짱짱해. 어디가 망가진 거예요? 네, 잇몸이 상한 겁니다. 칫솔털이 차라리 벌어지는 게 낫지 잇몸이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칫솔털 부드러운 걸 쓰시면 칫솔 값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번에 자주 망가져요. 하지만 그나마 내 잇몸은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분은 정말 엄청나게 문지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다른 분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분보다 조금 나은 것 같긴 해요. 자, 이 분을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모양의 칫솔과 차이가 보이시죠? 이분은 칫솔의 이쪽 부분에만 힘을 주나 봐요. 그렇죠? 예. 앞쪽과 한쪽 옆에만 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예. 이쪽과 이쪽에 주로 힘을 주고 있어요. 물론 반대쪽도 힘을 주긴 줍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를 닦는 걸까요? 여기와 여기를 닦겠죠.
그럼 이렇게 눌러서 문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칫솔의 요 앞에 끝부분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눌리는 쪽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다 붙이면 되게 멋있는 코스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촥 벌어졌죠. 특히 뒤에 쪽 부분이 많이 벌어져서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이에다 대고 많이 누르시는 분인데 제 얘기를 듣고 어디를 닦아? 잇몸을 닦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잇몸에 45도 정도로 칫솔을 갖다 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칫솔을 치아면에다 대고 이렇게 대신 후에 누르신 거예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언지르는 거죠. 누르고 언지르고 누르고 언지르고 이렇게 되면 저 끝에 부분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길이 방향으로 오면 이렇게 펴집니다. 아까 사방팔방으로 힘줘서 문지르시던 분과 다르죠. 이분은 그래도 수드라는 칫솔질 방법을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애를 썼던 분인 것 같긴 해요. 두 분이 다르죠. 예, 인생도 다르고 입안도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분들은 비슷한 분들이에요. 힘주는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이런 분들도 전부 다 힘을 줘서 문지르시는 분들입니다. 자, 재밌는 칫솔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가운데 칫솔 부분만 뭉개져 있죠. 제가 칫솔질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집중해서 닦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거울 보고 닦으셔야 된다. 이게 수드라는 SOD 칫솔질법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거울 보고 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핸드폰 보고 닦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핸드폰도 정기적으로 보나 봐요. 제 칫솔 어디 갔죠? 딴 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자, 이거 가지고 닦아요. 그럼 핸드폰을 삐링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겠죠? 그럼 핸드폰을 한참 놔요. 또 이렇게 닦아요. 또 물어요. 이거 뾰족한 송곳니 든 자리가 파인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송곳니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칫솔질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신 분들은 칫솔에 이런 형태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칫솔을 쓰세요 라고 해서 이 작은 칫솔 쓰신 분도 있는데, 자, 이 작은 칫솔 모양을 보세요. 얼마만큼 많이 벌어졌나. 그렇죠. 이것도 되는 대로 대고 누르신 거예요. 실제로 칫솔질은 칫솔모의 탄력성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을 주면 칫솔모의 탄력성이라는 게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 가장 칫솔질 잘하고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치석 하나 생기지 않게 건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이 칫솔을 6개월 썼는데 칫솔 모양이 아무리 봐도 그대로예요. 이거 더 써도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의 입안 상태가 제일 건강합니다. 이렇게 털이 벌어져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양치질 안 됐어요. 자, 제가 이거 환자분들한테 매번 치과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빗자루질을 할 때 땅바닥에다 대고 있는 힘껏 빗자루를 이렇게 누르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없죠. 어떻게 하세요? 슬슬슬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빗자루의 탄력성을 가지고 땅바닥에 쓸리는 겁니다. 칫솔모가 5,000개가 들었든 6,000개가 들었든 10,000개가 들었든 이 칫솔모가 이렇게 움직여야 세균막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서 털이 벌어지는 건 전부 다 칫솔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칫솔에 상표가 있어요. 여기에 브랜드가 써 있었는데 싹 다 없어졌어요. 이게 뭐죠? 누가 지웠어요? 치약이요. 치약 안에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걸 쓰시면 인쇄한 게 없어집니다. 이분은 칫솔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칫솔이 치약에 묻어서 여기가 지워지려면 이렇게 가려야 되겠죠. 그렇죠. 닦는 동안 치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거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면서 지워진 겁니다. 3개월 동안. 자, 이건 플라스틱에 상표가 적혀 있는 게 지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문질렀으면 그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 가지고 내 치아도 닳고 있겠죠. 요 위에 C자가 있는데 그게 지워졌어요. 그 밑에 보시면 음박이 살아 있습니다. 보이시죠? 정확하게 요 C자만 지워졌어요. 이거는 제가 수드라는 칫솔질 방법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죠? 연필 잡듯이 잡으세요. 이 얘기를 정말로 실천하신 분의 칫솔입니다. 어떻게 해요? 딱 연필 잡듯이 잡으면, 그죠? 연필 잡듯이 잡으면 보시는 것처럼 요 자리가 정확하게 딱 C자 자리예요. 어디 갔지? 여기요. 그죠? 보이십니까? 지워진 거? 요렇게요.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치약이 흘러내려도 여기 닿을 일이 없는 거죠, 손이. 그러니까 거기는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져온 칫솔만 봐도 연마제 많은 치약 쓰나? 혹은 연필 잡지 잡으라고 그러는데 딴짓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칫솔털이 벌어지지 않으면 내 치아나 잇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쓰더라도 칫솔털이 벌어지지 않도록 칫솔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SOOD라고 하는 수두 칫솔질 방법입니다. 채널에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채널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열심히 잘 닦으셔서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칫솔털 벌어진 것들을 보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얘기들을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쓰고 계신 칫솔 한번 꺼내서 잘 말려가지고 나는 습관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